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안필드에서 아탈란타에게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라 좀 충격인데요. 아탈란타가 들고 나온 전술이 리버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아탈란타는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리버풀에게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역시 오늘도 4-3-3으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발 라인업은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는데요. 양쪽 윙으로 나온 학포와 엘리엇이 디아스와 살라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의 치미카스도 최근에 경기를 많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을 시켰죠. 리버풀은 공격할 땐 역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방부터 보겠습니다. 공격 시에는 누네즈와 학포가 투톱처럼 변할 때가 있었고, 엘리엇은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존스는 왼쪽으로 빠질 때가 있었고, 왼풀백 치미카스를 올려서 사용하면서 뒤에는 3백을 만들었던 적이 많았죠. 오늘 아탈란타의 핵심 전술은 전방 맨투맨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리버풀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에게 한 명씩 맨투맨을 붙였습니다. 1대1 맨투맨을 한다고 해도 리버풀은 키퍼까지 이용하면 무조건 한 명은 수적 우위가 생깁니다. 맨투맨이 비어있는 선수는 보통 리버풀의 풀백 중 한 명이었죠. 근데 지금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켈러가 킥으로 주기 까다로운 위치입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리버풀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특히 센터백의 공을 받아주는 선수들을 지독하게 따라다닙니다. 맥칼리스터와 엔도에겐 무조건 붙어서 쉽게 공을 잡을 수 없게끔 하는 게 최우선 임무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엘리엇이 내려와야지만 빌드업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미드필더가 아니라 오른쪽 윙어죠. 상대 공격수를 이렇게 낮은 라인까지 내린 것만으로도 아탈란타를 성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돌아서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런 상태로 시간을 꽤나 소비했던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나테의 기본적인 패스미스가 보였습니다.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엘리엇을 내리는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까지 코나테에게 패스를 하는 엘리엇입니다. 모처럼 만에 빠져나온 이 장면에서 코나테가 기본적인 패스미스를 하며 공을 터치라인 밖으로 차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전방 패스가 짧게 가면서 상대 선수에게 끊기고 맙니다. 아탈란타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코나테를 사이드 쪽에 두면서 풀어나가려고 했던 리버풀인데, 이런 패스미스들 때문에 리버풀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골 결정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네즈가 라인을 깨트리는 움직임이 매우 좋았습니다. 존스가 그에 응해서 깔끔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골키퍼가 각을 잘 좁히긴 했어도 유효 슈팅까지는 갈 수 있던 찬스인데 누네즈가 공을 바깥으로 차버립니다. 누네즈는 툭 찍어서 키퍼를 넘기려는 의도였겠지만 유효 슈팅까지 가지 못한 건 매우 아쉽습니다. 움직임은 가장 활발하고 좋은 선수인데 항상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학포, 누네즈가 계속 가운데로 자유롭게 들어가면서 전형적인 왼쪽 윙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치미카스가 애매해졌죠. 올라간다 해도 윙어 없이 단독으로 왼쪽에서 플레이해야 하고 왼쪽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던 리버풀이 38분 실점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측면에서의 압박이 실패로 돌아간 리버풀이 자파 코스타에게 컷백을 내주고 이 공을 스카마카가 깔끔하게 처리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어려움을 남긴 채 전반이 종료됩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치미카스, 엘리엇, 존스를 빼고 로버트슨, 소보슬라이, 살라를 투입하며 변화를 노립니다. 이제서야 어느정도 리버풀의 색깔이 갖춰진 스쿼드가 완성된 느낌입니다. 후반전에 로버트슨이 들어오면서 공수 모두 많이 띄워주며 리버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특히 왼쪽 공격이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면서 공격 빈도가 늘어나는 리버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건 리버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오늘 폼이 좋았던 학포가 끝까지 압박가면서 만들어준 컷백 찬스도 하늘 위로 날리는 누네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자세와 각이긴 합니다만 B클럽의 주전 공격수라면 유효 슈팅은 했어야 하는 장면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버풀은 상대의 일반적인 전개에서 실점하게 됩니다. 스루패스가 나가는 순간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제대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지 못하면서 위험한 패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패스를 받은 데케텔라러가 스카마카를 보고 완벽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스카마카는 이 공을 깔끔하게 왼발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찬스 놓치고 수비 시엔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리버풀의 홈인 안필드에서 2대0까지 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중원에서 이런 힘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아탈란타에게 순수 피지컬로 밀리는 리버풀입니다. 스카마카, 코프메이너르스, 파샬리치는 키도 180 중반이 넘고 떡대도 좋습니다. 그에 반해 리버풀의 중원은 엔도,
맥칼리스터 같은 선수들이라 이런 장면에선 피지컬적인 한계를 겪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누네즈, 엔도를 빼고 디아즈, 조타를 투입하는 매우 공격적인 교체를 감행합니다. 디아즈가 사이드로 수비를 끌어내주고 로버트슨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좋은 장면들이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던 리버풀이죠. 그리고 정말 일반적인 장면에서 소보슬라이가 코나테 쪽으로 준 패스가 짧으면서 이 공을 스카마카가 챙겨가게 되면서 아탈란타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스카마카의 볼 운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방향으로 드리블 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아직 인플레이 상황이고 에데르송이 온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소보슬라이는 자신의 실수로 만들어진 상황임에도 열심히 뛰지 않고 조깅하듯이 접근합니다. 결국 스카마카의 패스가 굴절되며 연결됩니다. 에데르송이 좋은 찬스를 맞았지만 뒤늦게 고메즈가 따라가면서 저항한 탓에 켈러어의 정면으로 향하게 되고 켈러어가 이 공을 잘 막아냅니다. 근데 파샬리치 앞으로 떨어지면서 추가 실점을 하게 되는 리버풀입니다. 경기는 3대 0이 되고 이대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이 리버풀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특히 전반전에 경기를 쉽게 풀어갔던 아탈란타입니다. 반면에 클롭은 주중 리그 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의도 파악이 어려운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후반에 로버트슨이 잘하면서 치미카스의 깜짝 선발 기용이 더더욱 아쉬웠죠. 그리고 리버풀은 최근 경기에서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누네즈는 움직임에 대한 기복은 전혀 없는데 골문 앞에서는 경기마다 기복이 심해집니다. 안정적인 득점을 뽑아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점점 심해지는 리버풀입니다. 상대팀에게 공포 그 자체로 느껴졌던 안필드에서 이 정도 대패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일요일에 펼쳐지는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반전을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